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3장 필회 시스템입니다. 필회 시스템에서 크게 세 가지 설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필획이고요. 두 번째는 서지 흡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지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필획이, 서지 흡수기, 그 다음에 서지 보호장치까지 크게 세 가지를 배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필획이죠. 필획기를 우리가 라이트닝 어레스터다라고 해서 LA라고 합니다. 약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1차 때부터 사실 필획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획의 역할, 라이트하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상전압 내습 시 뇌전류를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예, 아주 간단하게 필획의 역할은 이런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상전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외부 이상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 이상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낙뢰죠. 쉽게 말해서 낙뢰. 직경뢰가 됐던 유도뢰가 됐던 이러한 전압을 여기에서 이상전압, 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선로에 들어왔을 때 뇌전류를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속류라는 게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연속해서 흐르는 전류, 그게 바로 속류, following current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간혹 기류라는 말도 썼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정상시에 여러분 정상시에 필획기를 통해서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평상시에는 절연체예요. 즉 선로와 대지를 완벽하게 절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대지로 빠져나갈 때 그 정상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속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속류는 흐르게 냅둬야 돼요? 흐르지 않게 차단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흐르지 않게 차단을 해줘야겠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필획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분 또는 30분 동안 그 필획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필획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용어 정의가 제대로 여러분께서 학습이 되셔야 응용된 문제를 또 잘 푸실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을 나중에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암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암기를 하시면 금방 증발해 버리죠. 돌았으면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용어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필획이 이 파트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필회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개념과 용어 정의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선로가 있어요. 선로가 있고 여기 끝에는 말단에 변압기가 있다고 할게요. 변압기 기본적으로 엄청 비싼 기기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져요. 빠방 하고 낙뢰. 외부 이상전압이죠. 낙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선로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얘가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선로에 이러한 낙뢰가 들어왔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충격파라고 하죠. 자, 충격파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진행파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은 서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2000kV라고 할게요. 와우, 서지가 엄청나게 높죠. 그럼 이러한 아주 높은 충격파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빵 하고 때리죠. 그럼 변압기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 하고 터지겠죠. 물론 터지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변압기의 절연 강도 또는 절연 계급을 엄청나게 높게 설정하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대가는 치러야겠죠. 즉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설비를 운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는 거죠. 이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필획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구원투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피레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짜잔 하고 이렇게 피레기를 등장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랬을 때 여러분, 피레기를 선로와 이렇게 대지 사이에 연결해 줍니다. 피레기는 반드시 접지를 해줘야 돼요. 라이트닝 어레스터. 애가 LA예요. 피레기는 이렇게 선로와 대지 사이에 연결해주고 기본적으로 정상시에는 뭐다? 예, 절연체입니다. 정상시에는 뭐다? 절연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충격파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때 아주 뜨끈뜨끈한 뇌전류가 있죠. 뇌전류. 뇌전류는 이렇게 대지를 통해서 지직하고 이 뇌전류가 대지로 방전합니다. 뇌전류를 방전시킨다. 요게 이제 피레기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전류는 대지로 이렇게 방전이 되는데 이 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지를 어떻게 하냐? 이만큼 높았던 서지를 억제시켜요. 어떻게 한다? 억제시킨다, 제한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식하게 말하면 이걸 팍 하고 싹둑하고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피레기를 거치고 남은 요 서지는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이만큼이었는데 파고값이 이만큼으로 줄었죠. 줄었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제한전압이라고 하죠. 제한전압.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억제가 됐다. 그러면은 얘가 억제되면 억제될수록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좋겠죠. 왜? 얘가 낮을수록 변압기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의 구비 조건에서 제한전압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실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선로의 성간전압, 이 선로의 공칭전압이 154kV라고 할게요. 154kV. 154kV였었어요. 그리고 154kV 선로에 연결된 변압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피레기를 거치고 나면 이 자르고 남은 이 전압이 약 460kV라고 할게요. 460kV. 이만큼 2000kV의 이 서지가 피레기를 거치고 나니까 460kV로 억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아진 이 서지가 누굴 향해서 달려가겠어? 바로 변압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변압기는 얼마만큼 견디게 만들면 돼요? 얼마만큼? 그렇죠. 460kV 이상 견디게 만들면 되죠. 그만큼 절연을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460원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460원 주는 것보다 한 500원 아니면 700원 이렇게 조금 덧붙여서 주는 게 좀 인간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고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고요. 약간의 여유를 더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60이야?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대략 한 650kV 정도 견디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요게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제조회사가 변압기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변압기의 절연 계급, 절연 강도를 지정을 할 때 다 다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BIL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BIL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필기 때는 이렇게만 배웠었어. 이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누굴 기준한다? 그쵸? 피레기의 제한 전압보다 높은 것을 설정한다. 그럼 높으면 다 되냐? 그러면 만드는 제조회사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빌은 이렇게 계산해요. 기본적으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딱 우리 기사 수준에만 딱 들어갈게요. 52에 플러스 50kV.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 곱하기 2인데 요 2가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 절연 계급을 뜻해요. 그럼 절연 계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공칭전압을 뭘로 나누는 거?
1.1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절연계급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2는 지금 공칭전압이 선로의 공칭전압이 얼마였죠? 154였죠. 그러면은 154를 얼마로 나눠요? 1.1로 나누시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50kV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750kV가 나와요. 아, 요게 154 계통에서의 빌값이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다? 750kV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빌값 계산하는 거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650kV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왕이면 가르쳐 줄 때도 요거 똑같이 맞춰서 750kV 해주면 참 좋겠구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 750kV는 접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절연 계급이에요. 뭐라고요?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그게 750kV고 우리가 선로에서 중성점 직접 접지를 합니다. 즉 유효 접지, 중성점 직접 접지를 합니다. 그럼 일선 지락사고시의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소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면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절연의 레벨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단 저감을 합니다. 1단 저감을 한 게 얼마다? 650kV까지 조금 더 저감할 수 있다더라. 오, 빌값을 조금 더 낮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빌값을 낮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량이 가벼워지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경우에는요. 임피던스가 작아져요. 그럼 변압기의 경우에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안정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안정도 기여에 한 몫을 하는 거죠. 이 빌값이.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겠죠. 그러니 변압기나 피레기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접지 방식하고 또 멀리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아우러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650kV다라는 거지. 즉 엄청나게 큰 서지가 들어갔는데 얘를 싹둑 자른 게 이제 제한전압이 되는 거고 이것만큼 남은 만큼은 사실 변압기가 몸으로 어떻게 좀 무식하게 말하면 몸으로 뻗팅기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연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선생님 그러면 애를 더 많이 잘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대신 또 그만큼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절연협조라는. 어떤 용어가 나왔어요? 절연협조. 우리가 1차 때 배웠던 거 지금 총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차 실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절연협조. 보호기와 피보호기 간에 상호 적절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적으로 절연 설계를 도모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절연협조라고 하죠.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다더라. 이러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절연협조 순서를 할 때 가장 베이직한 내용이 뭐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절연협조 순서가 있어요. 절연협조 순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어떤 아이를 가장 크게 빌값을 선정하냐? 기본적으로 선로의자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선로의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변압기, 그 다음에 피레기. 그래서 이제 피레기라는 것은 이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의미해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보다 높은 B를 선정하라 이런 얘기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는 왜 또 빈칸으로 채우셨나요? 여기는요 기타 기기야. 그래서 개념을 잡으실 때 여러분 요 정도만 잡고 나중에 기타 기기를 넣으시면 이 순서를요 어지간하면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그럼 기타 기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기가 있겠죠. PT가 있을 수 있고 CT가 있을 수 있고 단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단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기에 부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합 콘덴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계가 오든 이 순서는 거의 불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보고 이러한 절연협조 순서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피레기잖아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460kV라고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보다 조금 더 높게 견디게 만들어야겠죠?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뭐 650kV 뭐 아니면 뭐 750이 됐던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선로해자 뭐 900kV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또 얘 그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절연협조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얘기예요. 빠방 하고 아주 큰 서지가 팍 하고 왔어요. 그럼 그 엄청난 서지가 계속해서 변압기한테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피레기가 있지만 여러분 엄청난 서지가 바로 피레기 오면 피레기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얘도 좀 살려줘야죠. 그래서 빠방 하고 엄청난 서지가 가면 맨 야대에 있는 선로 애자부터 빠방 하고 지락이 나는 거예요. 지락이 나면서 서지가 대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빠방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로 애자도 절연협조에 속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지락이 안 됐어. 지락이 안 됐으면 고장이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뇌전류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기타 기기가 빠방 하고 나가는 거야. 빠방 하고 걔네들이 이제 몸으로 떼어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그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있어? 변압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 앞에다가 피레기를 설치했던 거죠. 그럼 피레기가 서지를 파방 하고 날려주죠. 그럼 마지막에 그 피레기가 자르고 남은 전압, 제한 전압만큼 변압기를 보호해주면 되는데 약간 여유 있게 650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해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절연협조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하고 약간의 여유를 줬죠. 그럼 얼마만큼 여유를 줬냐? 그게 바로 여유도죠. 자, 참고 삼아. 그럼 여유도라는 게 뭐냐? 여유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준 충격 저령 강도 빼기 지금 변압기의 제한 전압.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죠. 제한 전압. 그다음에 나누기 피레기의 제한 전압. 요게 여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압기의 빌값 빼기 피레기의 제한 전압. 그러면은 제가 암산을 잘 못하지만 도전해 볼게요. 650 빼기 460. 그 다음에 나누기 460 곱하기 100 하면 대략 뭐 41 어느 정도의 퍼센트 정도가 나올 겁니다. 뭐 41.3%. 요게 여러분 요 여유도라고 하는 거죠. 피레기의 여유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분께서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잘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래서 절연협조에 대해서 또는 절연협조 정의와 순서까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던 거다. 자, 그럼 다시 와서 그러면 460만큼 제한 전압이 되니까 얘보다 조금 더 높게 여유도를 한 41% 줬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변압기의 절연을 이렇게 잘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럼 얘하고 잘 보세요. 얘하고 여러분 병렬이죠. 얘하고 얘가 뭐예요? 이걸 직렬이라고 보진 않겠죠. 이건 병렬입니다. 병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해요? 일반적으로.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 제한 전압. 그럼 피레기 동작 중에 피레기 양 단자 간에 즉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피레기 양 단자 간에 제한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제한 전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레기 양 단자 간에도 얼마 걸리는 거예요? 460kV만큼 걸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피레기가 동작할 때는 피레기 자체에서도 엄청난 서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피레기도 여러분 나중에 소손될 수가 있어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레기가 고장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할 때도 반드시 피레기가 멀쩡한지 멀쩡하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뇌전류가
대지로 방전이 됩니다. 그럼 뒤따르던 연속해서 원래 상용 주파수에 정상적인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속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속류는 흘러야 된다, 흘러야지 않는다? 네, 흐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클 것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배울게요. 충격 방전 개시전압 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 언어 적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충격 방전 개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충격파가 왔을 때, 즉 서지가 들어왔을 때 피리기가 방전을 개시하는, 시작하는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호사에서 사용하는 이런 피레기는 일반적으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얼마냐? 460kV예요. 즉 460kV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 피레기는 지직 하고 방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빨리 방전을 해야겠죠. 낮은 서지에도 얘가 빨리빨리 동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2500kV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극단적인 예니까요. 그러면은 2000kV 서지가 이 피리가 봤을 때는 얘는 사고가 아니죠. 그럼 그냥 패싱하는 거죠. 그럼 2000kV의 서지가 날아가서 얘를 뻥 하고 때리면은 얘는 퍽 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절대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구비 조건 중에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뭐 할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얘와 또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친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상용주파.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풀었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 상용 주파수에 대한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상용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60Hz죠. 60Hz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압에 대한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뭐 지속성 이상 전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할게요. 어찌 됐든 상용 주파에 관련된 방전 개시 전압이야. 그러면은 이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낙뢰를 충격파라고 하죠. 그럼 이 충격파 빼고 나머지 이상전압이야. 즉 거의 내부 이상전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레기는 주로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대책이지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대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이 피레기가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패싱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상용주파수에 대한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얘가 동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려면 얘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야 돼요? 높게 세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스토리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왜 내부 이상전압은 그럼 패싱을 합니까? 여러분 이 내부 이상전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 이상전압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내부 이상전압이 여러분 끼껏해야 전격전압에 한 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 정도는 상용주파에 대한 충격파 말고 60Hz에 대한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냐. 그 기기들이 이 정도는 견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니, 충격파 말고요, 여러분. 충격파하고요. 내부 이상전압하고는요.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친구예요. 그걸 같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주파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애가 견디게 어지간하면 만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선생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나도 세면 그러면은 변압기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서지, 흡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됐다. 그때 SPD, 서지 보호 장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부터 이러한 피레기를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서지 흡수기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서지 보호 장치
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시면 크게 전체 필회 시스템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3에는 사용주파 방전기 진압은 325kV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얘는 어떨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요. 너무 무겁게 이거 딸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수치를 넣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자, 용어 설명. 필회기의 정격 전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용어 설명을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개념과 용어 정의가 되는 거죠. 필회기의 정격 전압이라는 건 뭐냐? 요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급적이면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노력해볼게요. 그래도 안 되시면 여러분 전화 주세요. 아니면 학습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려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있죠? 지금 개념이에요. 개념이라서 여러분께서 사실 50%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도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 안 부릴게요. 한 반 정도만이라도 좀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필회기의 정격 전압.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54 선로에서 사용하는 필회기의 정격 전압을 보면요. 얼마로 써 있냐면 144kV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로 쓰여 있다고요? 144kV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은 이 144kV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의미를 이해하면 이거 외워집니다. 어떤 의미냐? 자, 이 선로의 전압이 144kV가 될 때까지는 필회기를 통해서 흐르는 속류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개런티 전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랐어요? 다시. 선로의 전압이 144kV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필회기를 통해서 흐르는 속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44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완벽하게 속류를 끊어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속류를 차단해주는 예를 들어서 최고의 개런티 전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제가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시계에 100m 방수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말도 안 되지만 자, 잠수를 하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한 80m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이 시계가 고장이 안 나겠죠? 시계에 물이 스물스물 흘러들어오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200m를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방수 능력이 여러분 개런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속류를 차단하는 최고의 그 교류 전압을 우리가 필회기의 정격 전압이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수험생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어디를 쳐다보냐면 여길 쳐다봐. 얘를. 지금 분명히 선로에 선생님이 공칭 전압이 154kV라고 했는데 금방 실제 사용하는 게 144라고 했어요. 그럼 언뜻 보기에는 지금 속류 흐르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상전압이야. 얘는 무슨 전압이죠? 얘는 성간전압이죠. 우리나라 공칭전압은 성간전압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하고 만약에 1대1로 여러분께서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을 갖게 해야죠. 그럼 얘를요. 그냥 개념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4를요. 상전압으로 바꾸면 루트 3이거든요, 여러분. 성간전압 루트 3으로 나누면 상전압이지 않습니까? 그 왜 또 상전압이 또 기준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필회기는 각 상에 한 대씩 설치하죠. 몰랐다고요? 네.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게 필회기죠? 요게 각 상에 한 대씩 설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설비들은요, 각 상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전압의 기준인 게 많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누면 얘가 90kV가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88.9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90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뭐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까. 그럼 90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그럼 어지간히 여기에 전압이 올라가지 않는 한 얘를 통해서 흐르는 송유는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족한 점은 제가 다른 부연 설명으로 또는 우리 Q&A나 또는 전화 설명이나 또는 방문해서 오시면 또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필요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정리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